까지 사업비 약 35원을 투입하여 재배 면적을 75헥타 이상 확대하고 브랜드 개발과 대외 홍보 활동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오미자는 54헥타 이상 재배 면적을 확대함과 동시에 K푸드 산업 육성에 이르 예산 책정. 그러니까 돈 얘기 좀 해야 되겠네. 합니다. 그래. 그럼 돼.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마승면 부위원장 김순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환영 꽃다발 전달, 성금 전달, 내빈 소개, 국민의례, 인사 말씀, 대화의 시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승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시장님께 김대진 새마을 분야회장님께서 면민의 마음을 담은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7월 4일을 진남리로 마을명을 바꿔주신 시장님께 김영희 이장님께서 감사의 꽃방울을 준비하셨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오늘 성금을 전달하실 분은 명한산업 전 대표이신 권태인 회장님으로, 회장님은 마승면 오천 이리 소야가 고향이십니다. 평소 깊은 애양심으로 동성초등학교 장학금 기부 주셨고, 오늘 다시 1억 원을 기부하심으로 면민들께 큰 도움을 주십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영국 문경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영석 경상북도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환 문경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정택 마승면 노인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승면 기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종대 서문경 농협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성백 마성중학교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은자 동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세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재학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환 시장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인수 문경사과발전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호준 문경시 4.17 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호섭 새마을협의
참석하셨습니다. 김대진 새마을 부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길용 새마을 문고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명천 농촌지도자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창수 농업경영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무열 바르게살기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현주 한국여성농업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태훈 남성의용소방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희 여성의용소방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인순 적십자봉사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정모 마승사랑 후보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기석 마성농공단 지휘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근 생활안전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복순 농가주부 모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님들을 두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돈 모곡이장님, 이규태 상내이기 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영찬 한해이기 이장님, 황범호 신현 1, 2 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희 신현 2, 2 이장님, 김영희 진남리 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윤환 외어 1, 2 이장님, 박영구 외어 3, 2 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복주 나무 1, 2 이장님, 이성원 나무 2, 2 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방금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김옥주 이끌림 문화센터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긍정의 힘 예스문경 공에 대하여 정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던 KTX가 개통이겠습니다. 또 1월 1일부터 전국 시단위 최초로 버스 요금 무료화로 시행됐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대도시도 아직 시행하지 않는 것인데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불과 예산은 15억을 더 드렸습니다. 기존에 55억을 지원했는데 이번 무료화로 추가로 지원하는 게 15억입니다. 20일 남짓 운행을 했는데 승객이 75%가 증가되고요. 또 시내 상권까지도 많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여러 주요 과제에 대한 설명을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당면한 제일 큰 과제는 줄선 K6화 하늘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 과제의 중요성은 우리 문경이 이제 그 폐강 이후에 뭔가 새로운 관광의 이정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관광을 했는데 그동안의 관광에 대한 평가는 아주 보잘것없었습니다. 관광객 숫자는 1년에 몇백만이 됐는데 평균 체류 시간이 4시간이고 한 사람의 관광객이 와서 소비하는 금액이 불과 3,000원이었다는 평가였습니다. 이제 관광을 하는 이유는
상주 인구가 부족하니까 유동 인구라도 늘려서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뜻인데 3천을 쓰고 가는 부분에서는 지역 상권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반성을 해보면 돈 쓰는 관광 상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케이블카가 출발이 됩니다. 이 케이블카의 규모도 우리가 세계에서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케이블카를 만들겠답니다. 제가 세계 주요한 케이블카는 다 둘러봤는데 그 중에 이제 장각의 융프라워 베트남의 바나힐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반열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케이블카를 만들겠다는 제 목표. 그렇다면 명실상부하게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목표이죠. 그래서 금년 4월에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고 2027년 4월 되면 이제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한치의 차질도 없이 이루어낼 것이고요. 이게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지금 1년에 한 200만 정도는 최소 200만 원 탑승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2만 5천 원만 받아도 1년에 500억의 수익입니다. 관광공단을 관광공사로 바꾼 것도 바로 이러한 수익 사업을 염두에 두고 관광공사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그 하초동 인근에 6만 평을 외자 유치로 개발하는데 여기에 무려 7천억, 8천억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5년 안에 세제 안에만 1조 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KTX가 온 이후에 무슨 변화가 있느냐? 모든 지역의 도시개발은 새로운 역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그러면 문경역이 있고 문경 종합터미널이 역 앞으로 이루어지고 역세권 10만 평을 개발해야 되는 이 당면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역세권을 뭘로 채울 거예요? 이것이 숙제죠. 우리가 안동에 도청 신도시가 오면서 많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프라, 새로운 뭔가를 넣지 않고 평범하게 신도시를 개발하면 구도심의 희석 효과밖에 없습니다. 예천 읍내 안동 시내 상권이 신도시권으로 오면 구상권하고 신도시가 희석돼서 구상권도 활성화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평의 상권을 새로운 신도시를 뭐로 채울 거냐? 이것은 오로지 우리의 몫입니다. 현재 상업지구, 아파트지구 이렇게 도면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실제 실행되는 도면은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게 금년에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숭실대, 문경대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숭실대 통합에 있어서 단순한 통합은 가지 않습니다. 뭔가 미래지향적인 통합을 이뤄내야 되는데 현재 추진하는 것은 포구의 문경대학을 확장하고 역세권의 글로벌 캠퍼스를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도 10만 평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만 평의 신도시를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드느냐가 오로지 문경의 미래를 만드는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성 쪽으로 오겠습니다. 마성이 여러 가지 면에서 중간에 이렇게 있어서 옛날에 복명강업소하고 여러 장자강업소 있을 때는 광산의 중심이었지만 폐강 이후는 대단히 편한 얘기로 어정쩡한 도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인구도 가은업하고 불과 200명 차이밖에 안 나는데 여러 가지 편한 얘기로 선거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편한 얘기로 샌드위치 형이 돼서 손해만 맛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마원역 인근의 신도시는 거의 문경읍과 마성의 중간지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서문경 앞에서 연작산까지 여기에 대규모 농산물 도매시장 공판장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도시와 함께 농산물 도매시장 권역이 발전하고
지난배 중앙경찰학교를 유치한 오천 지역에 30만 평 이상의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잠재 가치를 지난번에 중앙경찰학교 유치는 이루지 못했지만 얻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좋은 우리의 잠재적인 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바로 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30만 평 정도의 신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은 KTX 갖고 해서 대단한 우리 마성의 미래, 문경의 미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농업 부분이 금년 예산이 10% 정도, 우리 예산 사정이 넉넉치 않은데도 금년 예산이 10% 이상을 정해 주시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박영서 의원님, 또 황재영, 김경환 의원님이 크게 도와주셨습니다. 이 세 분께 우리 박수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장목별로 다 지원을 늘려나가는데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사과 산업에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농사를 지어서는 이게 결국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가뭄사가 활성화 일어나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이 세 분들이 드디어 사과농사지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회체장도 있고 여러 가지 젊은 분들도 많은데 문경읍이고 지금 삼북이고 동로고 많은 젊은 2세들이 지금 사과농사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가뭄사가 가능한 충분히 소기업 정도의 규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농업이라는 것도 농사 짓는 거하고 유통, 파는 거 두 가지 아닙니까? 파는 거는 결국은 유통이고 브랜드입니다. 큰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않고 현대 농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참외 농사 지려면 성주에 가야 되고요. 한우 농사지는 행성 맞죠? 행성이 돼야 되고. 그동안 사과 산업은 어떻습니까? 대구 경산 중심에서 경북 북부권으로 왔는데 도토리 기대 있습니다. 영주가 최고냐, 안동이 최고냐, 충주가 최고냐, 청송이 최고냐. 그런데 청송이 좀 앞서갔죠. 그런데 지난해 가뭄차가 하나로서 청송의 신안고도를 덮어버렸습니다. 청송분들조차도 그냥 편한 얘기로 기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 발판을 우리가 계속 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뭄사과를 보았습니다. 우리 평범하게 5kg 사과 한 박스에 한 3만원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축제장에서 7만원 받았지 않습니까? 작년 1월달 첫 우리 간부에 가면서 제가 사과 부분에서 가뭄사과에서 우리 프리미엄급으로 뽑아가지고 한번 좀 일을 만들어 보자. 얼마 받으면 되겠나? 이제 축제장에서 7만원이니까 10만원 얘기 됐어요. 더 올려봐. 15만원. 더 올려. 그래서 30만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과 한 박스 5kg에 30만원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들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충격 극복이 필요합니다. 충격 극복. 사과 한 박스가 어떻게 30만원에 한 박스 30만원은 2.5kg는 한 6개 들어가니까 6개 15만원, 2개 5만원이고 한 개 25,000원. 사과 한 개 25,000원. 그게 뭐야? 그런데 우리와 달리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프리미엄금을 뽑아보니까 한 700개 뽑았는데 더 뽑으려고 그러는데 당도라든가 모든 우리가 만든 기준에 맞추는 게 한 700개 뽑았는데 백화점에서 딱 제안을 했습니다. 좋은데요. 반으로 줄여주세요. 2.5kg 15만 원에 합시다. 효과는 똑같잖아요. 근데 백화점 사람들은 파는 게 중요한 거니까 30만 원짜리보다는 15만 원이 파는 게 편하고 또 이 5kg짜리는 박스는 이렇게 백화점 다른 물건도 사가야 하는데 이렇게 들고 가기 어려운데 이렇게 딱 들으니까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3일 만에 솔드아웃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언론에서 가뭄사과가 뭐야? 사과날이 25,000원 이게 뭐야? 그 다음부터는 추가로 주문하고
도지사님한테 선물로 딱 보내갔더니 지사님이 바로 전화를 주셨어요. 시시장, 이거 사과를 먹으라는 거야? 전시하라는 거야? 사과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받으신 분마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니까 이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포장도 보니까 이게 하나를 먹는다는 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로 그것도 추가로 좀 주문할 수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5만 톤 사과 1년에 5만 톤 생산하는데요. 그동안은 사과에서 2,000원 정도 했어요. 2,000원 한다는 얘기는 5kg짜리 평균이 2만 원 받아요. 만약에 5만 톤을 축제장처럼 7만 원만 받아도 사과에서 생산량 5만 톤 가지고 연간 7천억을 합니다. 우리가 농업소득이 5천억이 안 돼요. 그런데 사과하고 잘만 하면은 5만 톤 가지고 7천억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주 참외입니다. 성주가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군사도 적은데 참외 하나에서 1년에 7천억하고 8천억 합니다. 지금은 방리단가 아닙니다. 명품의 세상. 더 기가 막힌 거는 2만원, 3만원 받는 거는 열심히 받아야 돼요. 안동 공판장 가는가 마산 APC가 더 돈을 더 주느냐 해서 1,000원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7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없어서 그래요. 더 가는 비용은 똑같아. 근데 이 경계를 넘어서느냐 못 서느냐 요거 차이가 이 세상은 괜찮아요. 케이블카로 가면 케이블카 똑같아요. 케이블카 다 2km 좀 하면 거의 1,000억 들어가요. 1,000억 들어가는데 우리처럼 저렇게 명품을 만들려고 하면은 1년에 500억을 버는데 그냥 평범하게 하면은 인건비 받나. 그래서 모든 분야가 감홍사과처럼만 만들면은 문경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제가 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26년 7월 1일 취임하고 7만 명 인구 경계선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인구가 소중하고 인구 때문에 인구 7만을 지켜야지. 그런데 그 지키기 위해서 뭐 어떤 다른 이런 행정적으로 주소를 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평소 생각했고, 그런데 인구를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7만을 지킨다는 거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7만을 지켰습니다. 다음 목표는 8만, 다음 9만, 다음 10만, 다음 11만. 어디까지 올리겠습니까? 인구를 목표로 하는 한 문경의 미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려가지고 구미보다 인구를 더 높여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영원히 구미보다 못하고 포항보다 못하고 서울이나 대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과연 서울 시민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일까요? 인도와 중국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인구 적다고 소득이 훨씬 높은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무수히 많습니다. 문경이 모든 사과 농사 짓는 분이 1년에 몇 억씩 농사 짓고, 우리 공항공사에 있는 직원들도 서울에 있는 공기업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받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문경이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만이면 어떠냐? 5만이 가장 전국에서 가장 소득 높은 도시 만드는 그게 목표다. 그렇게 해서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 그렇게 됐을 때 문경 인구는 자연스럽게 또 늘은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분야로 가자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명품을 만드는데 우리가 올인하자. 이 과정에서 하나 둘 엉뚱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주 조금 옆으로 좀 하겠습니다. 윤윤서 양이라고 전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불과 23년 10월달 사과축제에 처음 지역축제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지금은 윤윤서 TV 구독자가 95만, 어제 날짜로 95만. 기획사 소속이 돼 있고 유튜브에서나 보지 지금 우리가 초청해도 못 초청해야 됩니다.
1년 3개월. 제가 항상 문경에도 전유진이 같은 가수 하나 만들어야 된다. 송가인이 같은 가수 하나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송실대 문제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경북 22개 인근 시군 중에 가장 부러웠던 게 상주에서 가장 부러웠던 건 상주에는 경북대학이 있어요. 학생 수를 떠나서 경북대학이 우리 문경대학이 소중하지만은 뭐 경북대학한테는 우리가 좀 부러웠습니다. 영주가 인구 2만 많지만 동양대학이라는 종합대학이 있어요. 안동은 우리보다 인구가 많이 많죠. 근데 안동대학이 있는 게 부러웠어요. 포항에는 포항입니다. 그런데요, 숭실대학 분교가 아닙니다. 지금 2월 4일날 이윤재 총장이 취임하면 이제 통합한 건물사를 타는데 숭실대 문경 캠퍼스입니다. 통합을 하는데 호계 캠퍼스하고 역세권의 글로벌 캠퍼스 이렇게 사문학 캠퍼스를 만드는데 숭실대 문경 캠퍼스가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숭실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랭킹이 많이 바뀌었어요. 전국에서 숭실대학이 랭킹 10위권이 갔어요. 이제 어떻습니까? 경북대학, 우리는 숭실대학이 있어요. 동양대학, 우리는 숭실대학이 있어요. 안동대학교가 아무리 뭐 그래도 서울의 숭실대학에 견딜만 비교가 됩니까? 포항공대, 공과대학은 앞서지만 종합대학으로서 숭실대학은 안 돼요. 22개 중에서 가장 큰 대학이 문경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하나의 문경의 역사입니다. 가문사가 어디까지 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은농함의 가문사가 모두 우리 조합장님 계시지만 콩, 배추 해가지고 부지런히 하나 해봐야 얼마 또 뭐 가문들만 홍수들만 또 들쭉날수 이제 같은 울타리 아니라 그냥 유통으로 가야 됩니다. 브랜드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뭄이 어디까지 갈 거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문경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도위원님과 함께 해서 금년도도 문경의 미래를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대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 일을 들어가지고 혹시나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감과 소통에서 혹시나 의견이 나오신 내용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책임지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설날입니다.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주시고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거리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님과의 공감 소통 간담회를 마성해서 이렇게 개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하신 문경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마성을 움직이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 다 모셨어요. 우리 박진택 노인의 부회장님을 비롯해서 홍자원 자치장과 이장님과 그리고 단시장님들 함께 해주신데 눈에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경의 미래는 밝다. 지금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문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마성이 여기에서 획기적으로 무언가를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근데 변화에 시장이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힘을 보태주셔야지만이 시장 추진하시는 모든 사업과 문경 시민들의 행복과 더 나은 문경과 더 좋은 문경을 함께 만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저와 김경환이 함께 여러분들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항상 주민불편 민원 현장을 찾아 도움을 주시는 김경환 시의원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환입니다. 네, 이제
2025년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시는 단체장님들과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에 소외된 곳이 없게끔 하나하나 살피면서 정말로 올 한 해도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마을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서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앞에 계시는 우리 단체장님들께 매년 이제 신세만 적어 있습니다. 신세만 적어 있는 이 점에 대해서 참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법이 없어서 신세를 적어 있는데 이렇게 노인이라는 명칭을 달고 보니까요, 소득도 없고 지출만 그런 대로 생기는데 분의 운영도 역시 그렇더라고요. 회비 받아가지고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그런 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운영비를 국가에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불평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 회장님들에게 듣는 말로서는 지금 그 운영비 그거는 사실상 좀 부족한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분해에서 유일하게 문경시 산하에 게이트볼 분해장기가 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맡고 2년간 대회를 치렀었는데 참 이 점에 대해서는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가지고서 여기에 계시는 단체장님들에게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아주 무사하게 참 영광스럽게 대회를 잘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천일 이장 황정모입니다. 먼저 시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베풀어 주신 세터 상하수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건의할 내용은 오천리 세터 마을 하천층과 동성가덕역 소하천 정비공사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하천 뚝이 터질까봐 주민들이 걱정하여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을 맡고 있는 김억주입니다. 오늘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문경의 농산품이고 특산품이고 또 각 지역 전체를 명품화를 시킨다는 그 의지 참 우리 환영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골몰하고 계시는 우리 시장님께 경의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이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끌림 문화복지센터가 1년 6개월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이끌림 복지문화센터에서 12개 종목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계약직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 6시간의 근무를 쓰시다 보니까 야간 오후에 교육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면은 오후 2시에 출근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오전부터 시작해 오후 2시까지는 또 공실이 되고 있고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또한 오전에 그 저녁 시간에 그 교육이 없는 그러한 시간대는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하시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또 이게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에도 복지센터에 계약직 직원이 2명씩 이렇게 고용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좀 어렵겠지만 시장님께서 이 예산 좀 확보하셔서 우리 계약직 직원이 한 명 더 보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1년 한 7개월 전입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마성면에 전용호 면장님이 근무하고 계신 시절입니다. 우리 마성에 주지산 앞에 체육공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넣고 제안서를 시장님께 보고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시장님께서는 굿 아이디어라면서 이렇게 글도 쓰시면서 15억을 K 이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직까지 1년 7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좀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시장님께서 결정하셨던 바이고 또 결제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성면민들의 수건사업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속히 진행될 수 있게끔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새마을 창고는 저번 이제 잘 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잘 이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새마을은 저희는 농약병을 많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농약병을 넣을 창고가 솔직히 없어요. 그래 저희 진짜 창고 옆에다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가 오고 그러게 되면은 얘네들 이제 잔류 농약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오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약병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좀 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저기 시장님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과 농사, 감옥 농사지로 이렇게 뭐 삼국이나 이렇게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신혼부부인데 집을 알아봤었거든요. 여기 문경에 와서 이제 살고 싶어 해요. 이제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살고 싶은데 제가 이제 다니면서 집을 알아봤었거든요. 시청에도 들어가 보고 면회도 와보고 봤는데 특별하게 집이 살 집이 없어서 살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모델 주택도 가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공고가 집이 이제 2개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경쟁률이 있으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와서 정착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뭐가 없을까 이제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이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신혼부부거든요. 신혼부부인데 이제 남자는 이제 객지에서 들어오고 여자는 이제 여기 문경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듈주택 들어가고 이제 싶어도 이제 2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네 여기저기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땅 때문에 제가 농어촌 공사도 가봤거든요. 근데 그거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뭐 특별하게 뭐 하시는 게 어떠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감사합니다. 이장님 창수입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동네에 경로당이 3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경로당이 미등록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시부지다 보니까 화장실이나 전기시설, 그 다음에 상수도 이런 게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노인회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잘 보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동네 지림로를 제가 지금까지 수건사업으로 해서 전부 다 확장을 해놨는데요. 그 이제 큰 차가 들어오게 되면은 회전을 돌려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차라든지 큰 대형차들이 화물을 싣고 오면은 나갈 수 있도록 그 제가 한 2차례, 3차례에 걸쳐가지고 수건사업으로 그 목계를 한 10m 정도 됩니다. 그걸 복귀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복귀는 힘들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래 하고 있는 상태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깊이도 그렇게 좀 깊고 그 밑에 세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침전물이 있을 수도 없고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미니 포크레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끌고 내면 될 거라고 보고 그 복귀를 해주시면 앞으로 그 동네 그 차후에 또 버스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확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옛날 탄광지대다 보니까
집들이 지금 빈집들도 많고 폐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되면은 항상 빈집 철거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했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좀 답답해서 이런 또 자리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 피부로 와닿는 게 물가 문제인데 문기업의 가격하고 정촌시의 가격하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쉽게 말하면 약을 이 가탄을 하나 샀는데 문경읍에서는 24,000원 받습니다. 그런데 문경시에는 또 2만원을 받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500원이나 1,000원 정도 같으면 또 뭐 이해가 가는데 3, 4천이 넘으니까 굉장히 또 부담도 되고, 요거에 대해서 또 뭐 음식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좀 종합적으로 좀 파악을 좀 해주시갖고 좀 시정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여령 회장 국회주입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요즘 이제 이 지역에 여성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자들 이제 세대주들이 농업 경영 주체가 돼가지고 일을 해왔지만 지금 현실은 부부가 합동 경영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이나 뭐 그런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남자 위주로 지원이 되어왔고, 지금 현재 여성 농업인들이 필요한 거는 똑같이 일을 합니다. 여성들도 똑같이 일을 하는데 뭐랄까 좀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몸도 많이 힘들고 마음도 많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사실 풀만한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요. 뭐 지금 뭐 동아리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서 문화센터를 이용해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극소수 일부분만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시급한 문제가 나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건적으로, 건강적으로 이게 예방할 수 있는, 지금 우리 국민체조가 그게 초등학교부터 국민체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국민체조의 의도가 관절염 예방입니다. 이게 계속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예방 차원에서 좀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을 받기가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힘들고 지원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뭐 농사도 더 잘 지을 수 있고, 건강해야 뭐든지 다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좀 생각해서 좀 늘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재 옆에 계신 우리 또 시의원님도 고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에 앞서서 한두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금년에 우리 문경시 예산이 1조 350억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주요 사업 설명회를 보시면서 저 많은 돈을 또 어떻게 충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22년 7월 2일 이후에 어떤 경우도 본체 비전 안 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 사정이나 자산지 사정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제 들어오는 돈 우리가 세입이라고 그러는데 세입하고 쓸 돈이 이제 지출 세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자치단체 예산은 살림살이 하는 게 남기면 안 됩니다. 모자라도 안 되고 남기도 안 되는 게, 그래서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을 제로로 맞추게 그게 예산 편성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많은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지출이 많으면 수입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여건에서도 예산, 전체 예산이 10% 늘은 거는 여기 시도위원님 계시지만은 도비 국비를 많이 땄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리 예산을 많이 따도요, 자치단체 예산도 쓸 돈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많은 투자를 비관내고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은 이제 돈 쓰는 데 우선순위를 가려서 급한 것보다 먼저 쓰는 게 이제 원칙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집안 살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냉장고가 나가가지고 자꾸 음식도 상하고 또 텔레비가 번쩍번쩍하고 이러면 교체해야 되는데 살림살이가 쪼달리면은 텔레비는 1년 뒤에 사고 2년 뒤에 사고 냉장고에도 뒤로 미루는 것처럼 자치단체 예산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의해 주신 말씀도 다 하나같이 다 필요한 사업인 건 맞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택 회장님은 여러 가지 좋은 말씀만 해주시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강정모 천의장님께서는 이제 그동안 세트 상하수도 정비에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오천 소화천 정비를 건의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남명선 위원장이 고향에 지금 와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일어서 보십시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오늘 건의하신 내용들이 되게 보면 부면장은 있어요. 부면장도 앞으로 나옵니다. 부면장도 열심히 할까요? 예.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건의하신 말씀 중에서 내용 파악이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거는 면장님하고 부면장이 그 파악을 해가지고 본부 어디하고 연결되는지 그걸 해서 내한테 얘기해 주면 좋지 않다. 그런 말씀에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천 소화천 정비 사업도 면장 부면장이 함께 현장을 조사해서 상하수 사업소까지 됩니다. 그렇죠? 안전제너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적십자 김인순 회장님께서는 복지관 2층 리모델링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도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냉장고 얘기해드린 것처럼 우리 케이블카 같은 것도 하고 좀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위원장님이 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소요 예산이라도 예전에 파악해서 건의를 해주시면 공부하고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명찬 한해일이 이장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석교앞에 노인보호구역까지 지정됐으니까 가속 방지턱이고요. 하나는 또 이제 국가하천된 하천 준설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총과장. 이거는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지시했죠. 요거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1번은요. 두 번째는 이것도 하천 준설 문제라서 이게 또 국가하천이고 환경 사업이 되는데 이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여기 동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데 어떻든 면장님이 현장 답사해가지고 되게 지역하고 요거를 해서 건의해 주십시오. 김옥주 이끌림운영위원센터장님께서는 이끌림 복지센터의 계약직 한 명을 더 늘리도록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체육공원 계획서가 진작 만들어졌는데 시고 이걸 빨리 추진해도록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계약직 부분은 총과요. 가능한가요? 가능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별로 다 계시는데 총과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다음에 체육공원 제가 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음량대로 파크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또 맛있는 그라운드 골프가 있고 한데요. 이거는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니까 새마을체육관을 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합시다. 김대진 새마을금융회장님께서 농약병 참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 부회장 내용 좀 아시는가? 가능해? 네네. 그 옆에 시유지가 있어. 그럼 이건 예산 많이 안 되잖아. 이건 면에서 조치도 안 돼. 면에 예산 안 돼? 이게 그래도 이름 같아요. 아, 이름 가까이 들어? 7천 이상은. 그래요. 그러면 요거 본법 올려보세요. 예, 그 다음에 신혼부부집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뭐, 어느 한두 명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전에 귀농귀촌 부분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저도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게 환영하죠. 제가 다시 되고 난 다음에 귀농귀촌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조용해졌을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많은 분들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오시는 분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에 대한 뭐 조직도 있고요. 그런데 귀농귀촌의 기준이 뭔가요? 들어온 지 1년 아닌가요? 2년 아닌가요? 5년 아닌가? 10년 아닌가요? 여기 우리 단체장님 다 계시지만 처음부터 문경에 사신 분들 계십니까? 몇 년 되셨습니까? 아니, 저는 500년 됐어요. 500년. 어차피 들어왔어요. 언젠가 들어왔지 처음부터 문경에 있는 분은 없어요. 그럼 500년 되신 분이나 100년 되신 분이나 50년 된 서울 시민 가가지고 뭐 한 달 됐으면 서울 시민이 아니고 주소 옮기면 서울 시민이지 무슨 뭐 1년 전에 들어온 분이 어떻고 저떻고 이제 이건 따지지 말자 이 말씀입니다. 문경 오시는 순간 주소 옮기면은 바로 문경 사람인 거지. 뭐 그러니까 그걸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우리 문경 사람이고 그걸 따지면은 괜히 서로 이게 뭐랄까 서로 이게 뭐랄까 약간 이 서로 안 좋은 면이 그 많습니다. 환영을 하되 뭐 언제 들었고 뭐 이게 그것 따지지 말자. 그런데 철저하게 여기에 대한 혜택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어떻든 신혼부부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주택 문제 이 부분도 또 아파트도 그렇고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으니까 혹시나 뭐 필요하시면 면장님하고 안내해 주십시오. 부면장하고 같이 해가지고 부면장한테 연결해 주십시오. 윤창수 외의리 이장께서 경로당 3개 중에 1개 치유지 있는 부분 요거는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으니까 경로당의 부분은 치유지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요것도 부면장 좀 책임져. 네? 어려워? 아,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 걸 해결하는 게 능력인 거지. 우리 일단 부면장에 박수 한번 쳐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부면장을 또 자꾸 얘기할 이유는 사람이 인지상정인데, 면장님은 지금 그렇게 안 답답해요. 면장님은 이제 저희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면장님한테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 면장님은 여기서야 예 하게놓고는 안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부면장한테 박수를 치고.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박인수 사과발전 협의회장님과 정리 이장님이 그 동네 그 차를 돌리고 하는 복개까지 검토했는데 요것도 면장 부면장 같이 나가서 보고 그 복개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서 이게 건설가인가? 건설가. 이런 부분은 꼭 해결해줘야 돼.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오랜 수건 사업이면 꼭 해결해 주십시오. 김영희 진남 이장님 아까 뭐 꽃다발까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동네 이름을 그래도 지난 것은 우리 김영희 이장님이 노력이 컸어요.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진남교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인도 문제라든가 데크길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매달 가능한가? 어제 뭐 퇴근하면서 잘 봤는데 일부가 조금 무관이 있는데 조금 조정하면 그 사람 인도는 가능할 거예요. 그래요. 네. 워낙 폭이 좁아서 문제잖아요. 그래 하여튼 도로 팀장하고는 이승훈 남호인이 이장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빈집에 대한 대책, 또 물가 문제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냥 답변 드리기가 어떻든 이 물가 문제는 우리 모두 다 뭐랄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히 관광지에서 이게 또 숙박업소도 그렇고 이게 항상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관광객이 많이 올 때 또 손님이 많을수록 모든 분들이 다 이 겸허한 자세로 그것이 공동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현주 한현홍 회장님이 그 여성 농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권익이라든가 뭐 체조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저도 안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이 가장 아쉬운 게 문화의 혜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예아트홀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뮤지컬이나 공연을 우리가 2,000원, 3,000원에 이렇게 공연하고 하는 것도 지역이 문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연 이런 부분은 그 문예아트홀하고 문화예술회관이 우리가 계속 하니까 그걸 많이 활용하시고요. 또 체조 이런 부분하고 노래교실하고는 이게 면에도 자체 프로그램을 해서 노래교실도 활성화시키고 또 국민체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특히 여성농업인에 대한 이런 그 문화적 혜택을 특별하게 말씀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주십니다. 하나. 먼저 숭실대 문경 캠퍼스 유치입니다. 2022년 10월 유치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양대학 상호 간 실무협의를 통해 지난 2월 숭실대, 문경대, 경상북도, 문경시 4개 기관이 통합의 뜻을 함께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협약기관 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꾸준한 실무회의로 통합의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경세제 케이블카 조성 사업입니다. 문경세제 4주차장 하부 승강장에서 주월산 관봉 상부 승강장까지 sak도 길이 6.86km, 시간당 최대 1,500명을 수송할 수 있는 케이블카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11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작년 4월 20일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조달청 외자구매를 실시하였고 내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4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월산 하늘길 조성 사업입니다. 주월산 관봉에서 주봉까지 2.3km 구간에 트리타플로드, 잔도, 클리프워크, 스카이워크, 출렁다리 등 명품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17억 원입니다. 현재 타당성 평가 용역과 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기본 실시 설계 용역, 통로 실험, 스토리텔링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경세제 케이블카와 함께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세제지구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케이블카와 하늘길을 연계하여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초리 이루는 원뜰 리조트, 관광 숙박시설을 포함한 문경세제지구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6만 평의 사업 대상 도시 중 90%가 넘는 보상 동의를 받았으며 2024년 12월 경상북도 관광지 조성 사업 및 조성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토지 등 협의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경세제 테마파크 및 문경타워 건립 사업입니다. 문경세제 테마파크 건립 사업은 하초리 이론의 휴양 레저지구, 힐링 정원지구, 미디어 아트 체험지구 등 생태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6억입니다. 문경타워 건립 사업은 제3주차장에서 테마파크로 연결되는 모행교와 전망타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0억 원입니다. 전망타워 내부에는 커피숍, 레스토랑 등이 입점되며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